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삼성전자를 중심한 IT가 거의 대부분 시장의 상승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뭐 그렇게 작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진 모습이 있었고, 이번 주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이제 저항대가 계속해서 370.5자리를 받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을 넘어가려면은 시장에서 어떤 강한 모멘텀이 좀 필요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 모멘텀이 오히려 시장에서 전일 미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영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만기가 이제 내일까지 해가지고 310에서 317.5라는 이 가격대에서 마감이 될 걸로 보이는데, 오늘 국내 증시가 앞전의 금요일처럼 양봉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 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하나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 지수는 0.74% 상승한 2,400포인트 초반에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17조. 그래서 거래대금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거래소에서도 꾸준하게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됩니다. 외인들이 340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에서는 219억.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좀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IT에 집중된 모습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다음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띠면서 이제 317.35포인트 이렇게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외인들이 이제 선물에서는 약 2,800개 정도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누적 순매수는 4만 5천 개 정도로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는 동일하고, 여기서 이제 내일 만기 때 선물 쪽에서 수익 극대화 전략을 그대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이제 소폭의 약밥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우선은 코스닥이 단기적으로 이제 코스닥이라든지 중소형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고가를 넘어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린 뉴딜이라든지 그 외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앞전에 움직였었던 성장주들 일부가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다. 그러다 보니까 IT 부품 쪽에서는 강세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19조까지 증가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이 앞전에 20조까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가 19조까지 만들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 대규모의 이렇게 거래대금이 형성된 부분이 향후 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더 많은 거래대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외국인들과 기관 역시 동반 매도, 이 부분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자, 바로 해외 증시 가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가 하위뿐만 아니라 SMIC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 확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단기 하락이 좀 나타났었다 되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장중에 약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반등을 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중간마디 이상이 3,315포인트인가 그 라인대를 회복해 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정부에서는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었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했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은 최근 들어서 코로나 관련해서 확산이라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경제 지표가 이제 좋은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트럼프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현재 미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이어진다는 것이 투자 심리는 여전히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어제 78억 위안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는 외국인들이 샀다 팔았다 좀 반복되는 과정이 이어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증시인데, 미증시가 이제 나스닥이 4%대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라든지 S&P도 역시 2%대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 됩니다. 국내에서 전일 장중에 미선물을 0.1에서 0.7% 정도 선반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아침에 하락 출발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역시 미국의 빅테크 기술주들 중심의 하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테슬라가 21%라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애플도 6.7% 하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 외적으로 빵이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다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러니까 대선 모드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너무나 큰 피해를 받고 중국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퍼뜨렸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이든이 당선이 될 경우는 미국이 중국에 결국은 뭐 먹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재선이 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관세를 더 확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미중 간의 마찰이 더 확대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따른 우려도 같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기술주들은 과열이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떨어진다는 부분은 새로운 부분이 아니다.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발언들로 인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더 확대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관세란 이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대된다. 여기에 따른 경계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유가를 끌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 중심의 하락과 원유 서비스 그리고 뭐 금융 이런 쪽도 다 하락이 나타났고요. 반대로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니콜라에 대해서 미국의 GM이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부분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그와 더불어서 포드 같은 미국의 전통차도 역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급락이 오히려 그 외적인 자동차에서의 강세가 나타났다 되고요. 항공이라든지 여행, 그 다음에 일부 중장비 같은 경우는 강세가 그나마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었던 기술주들, 성장주들 중심의 차익 실현 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미증시가 하락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전체 트렌드가 바뀌느냐 이렇게까지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31.4 정도로 약 2% 정도 상승했다가 되고요. 그다음 유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락이 떨어져서 36.7불까지 내려왔다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6월 달에 고가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 들어간다. 이제 35불에서 43불 정도 여기서의 박스권 정도가 이어진다가 되면 괜찮기 때문에 35불선 정도를 깨지 않느냐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가 미증시와 연동되기보다는 국내 증시 자체적인 부분과 동일하게 연결된다는데 현재 이 수치만 보게 된다면 국내 증시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의 상승분을 반납하는 정도에서 오늘 시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를 볼 때는 그렇게 될 경우가 2350포인트 전후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격대가 지켜지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인데 달러 인덱스도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 이 부분을 더 확대시킨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 통화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반등이 나왔고 원달러 환율은 1189원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결과적으로는 종가 기준으로 어저께까지 3일 동안 하락을 하면서 약 10% 정도의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채널 패턴의 하단을 이탈한 그림이 나타났고 채널 패턴이 이탈한 만큼 기본 마디 하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런다. 뭐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1750에서 11,000포인트 이 구간대에서 바닥 따지기를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좀 하락이 좀 더 세게 떨어질 때는 1,500까지도 열어두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세게 떨어진다 할 경우가 약 3%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미증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한 번 하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닥을 다지고 하는 기간이 최소 일주일에서 2주일은 필요하기 때문에 미증시가 가파른 V자 반등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바닥 따지기 하는 과정까지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가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이 국내에서 같이 연동되었던 쪽에서가 같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그 외적인 쪽으로 다 확대되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S&P 지수도 뭐 물론 이제 미국의 기술주도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그 외적으로도 단기간에 올라갔던 쪽에 대한 하락 같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선은 고가 대비해서 종가 기준으로 약 7% 정도 하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S&P 같은 경우는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270에서 3,400 이 구간대에서 추가적인 하락과 바닥 따지기 하면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듯이 S&P도 조금 더 내려온다 하면은 한 3,22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역시 추가적으로 하락폭을 그렇게 크게는 보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은 약 3% 내외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어제 시장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실질적으로 대형주가 1%대 강세를 나타내고 코스닥과 중소형 같은 경우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그래서 그동안 중소형이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가 8월 달에 고가를 넘어가는 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과 어느 정도 경계성 매물이 출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대형주가 강세됐던 거는 결국 IT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IT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LG전자, LG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IT가 전체적인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되는 모습이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 삼성생명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까지 해서 이런 쪽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어제 정부에서의 발표했던 부분이 사실 단어의 차이인데 그 부분을 시장에서 잘못 언급을 하면서 녹십자라든지 세트론이 장 마감 무렵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된다. 이 부분은 오보였기 때문에 결국 세게 다시금 빠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대한유화 같은 경우가 재평가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강세 이어졌다 정도.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시장에서 약세 마감으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 간단하게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외국인들,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대부분이 IT 들어왔다가 되죠. 그래서 IT 쪽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해 제재로 인해서 5G 장비라든지 그 외적인 쪽에서 수혜를 본다. 이 부분이 강세의 배경이 되고 삼성전기 역시도 비슷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서 반도체가 반등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화해에 대해서 매출 비중이 약 15% 정도 되기 때문에 화해에 대한 이제 향후 공급을 못한다는 부분이 약재로 인식된 거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매수가 들어왔던 종목이 개별적인 개별적으로 신풍제약이라든지 삼성 SDI, LG 생활건강 이런 것 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 이제 역시 언택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이 부분이 이들이 대부분 하락이 떨어졌다 됩니다. LG화학, 네이버, 세트리온, CJ 그래서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인터넷 이런 쪽이 역시 매도가 나왔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 신한지주, 유상증자 발표하고 나서 이틀 연속 계속해서 매도세가 큰 모습. 그다음 현대차도 역시 매도가 좀 더 이어진 모습 동일하다 됩니다. 그 한국금융지주 역시 그 전날에 상당히 큰 폭의 급등이 나타났던 부분에서 역시 동반 매도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제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도 역시 사는 쪽과 파는 쪽이 확연하게 나눠진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도 역시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하이닉스, LG전자. 그래서 기관 역시도 IT를 중심으로 매수한 흐름 동일하게 나타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는 뭐 대한유화라든지 유니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세진중공 최근 들어서 이제 풍력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 어제 같은 경우 차익 실현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일부 풍력 관련된 모멘텀이 아직까지 종목별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도 쪽에서는 이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차, 네이버,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KB금융, SK텔레콤 이런 쪽으로 많이 출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뭐 아스트라 쪽에서 아까 아침에 뭐 임상실험 중단한다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SK케미칼이 오늘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하나솔루션, 현대차 대부분 많이 올라가고 기존에 강세에 뛰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간단하게 특징주로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사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의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기도 하고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밸류 자체가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싸지도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극대화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는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된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8월 달이나 7월 달에 고가 라인대를 아직까지는 넘어가지는 못했다 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시장에서 이제 올해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저가 54,000원대 이 라인과 고가 62,000원 전후 이 가격대의 중간 가격이 현재 57,500원에서 58,500원이다. 이 라인대를 어제까지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좀 더 안정적인 쪽이 어디냐라고 볼 때 삼성전자가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 거래량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가격대를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온다면 연중 고가 이 라인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바로 보도록 하죠. 삼성전기는 이제 주간 차트 좀 큰 그림인데 삼성전기가 최근 지난주부터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반등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럼 왜 가파르게 반등이 나타났냐? 이 부분인데 우선은 분기별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상향된 부분이 나타났다 됩니다. 그쪽 MLCC 쪽에서 이제 하반기 실적이 확연하게 좋아진다 이런 관점인데 원래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약 2,230억이었는데 이 부분이 2,580억까지 약 15% 정도 상향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적 자체가 앞으로 하반기에 3분기와 4분기에 좋아진다 이런 관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망 자체를 내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전망치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가장 좋았었다라는 시기가 2018년이 됩니다. 그래서 2018년도 같은 경우가 삼성전기가 영업이익이 1조 1,500억까지 나왔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에 7,300억으로 크게 급감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7,300억, 즉 전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내 준다 됩니다. 다만 내년이 되면은 다시금 영업이익이 1조대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5G를 비롯해서 전기차 등 여러 가지 성장 동력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삼성전기가 하반기, 내년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높아졌다. 이런 부분에서 강세의 배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 역시도 외국인과 기관이 요 근래 들어서 상당히 강하게 사는 케이스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14만 5천짜리 전후 이 라인대를 언제 돌파를 할 거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앞전에 2018년도 중반에 만들었던 고가 라인대 여기가 그렇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상단 자리대까지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지수, 대형지수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고가를 넘기지 못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대형지수가 8월 달에 고가를 넘기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중소형이나 코스닥에 비해서 약했던 배경이 뭐냐라고 할 때 시총 상위에서 빅7이라고 얘기하는 종목군들이 시총이 너무나 높아졌다 되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모멘텀이 더 나오기보다는 모멘텀이 서서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주가 대형지수의 상승을 제한시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8월달, 9월달 들어와서 하단과 상단, 좋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상단 자리를 어저께 딱 올라왔다 되죠.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단을 넘어가게 되면 기본 마디가 하나 열릴 수 있다는데 이 부분이 나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낮게 출발한다 했을 때 박스권의 중간 마디 가격, 이 가격대에서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 역시 중요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박스권을 상단에 넘어가게 되면 미드가 열리는데 마찬가지로 하단을 지켜주지 못할 경우는 하단 추세 라인대를 깨는 과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권의 딱 중간 마디 가격을 오늘 지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형지수입니다.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8월달 고가를 훌쩍 넘어갔었죠. 그만큼 시장에서 조정 이후에 상승을 굉장히 가파르게 한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중형이라든지 소형, 코스닥은 단기 과열이 또 들어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6월달도 그렇고 8월달도 그렇고 이 상단 추세 라인 때는 계속해서 과열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단 자리에서 어저께 저항을 맞고 내려왔다 됩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보인다 그런다. 역시 중간 마디 이 라인대를 지켜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간 마디에서 지지 테스트를 받는 과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 코스닥 동일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6월달, 8월달 그리고 이번까지 해서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주간상에서는 이제 900이라는 자리대, 910이라는 예전의 고가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은 동일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내려온다 될 경우는 시장에서 앞전에 850선 요 자리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자리대 깨게 될 경우는 만에 하나 830선 구간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시장에서 신용 반대 매매가 상당히 크게 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역시 지지를 받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제 중국 증시는 하단 자리 때는 살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중 간의 마찰이 계속해서 확대된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표가 좋고 여러 가지 코로나 종식 선언이라든지 모멘텀 많지만
투자 심리가 약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사실 국내도 마찬가지 될 텐데, 그래서 미중 간의 이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중국에서 강압적인 언급을 하고 보호 무역주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언급한다는 부분은 시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증시는 기술주 중심의 급락, 빅테크 중심의 하락 이 부분은 뭐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여기서 유가가 급락했다는 부분 이 배경이 역시 트럼프의 발언이 상당히 셌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전에는 시장에서 기술주 중심의 하락만 떨어졌다라는 거는 국내 증시에서 제한적 영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유가의 하락이라는 부분과 트럼프의 이제 보호무역주의 관세를 더 확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 될 겁니다. 그래서 달러라든지 엔화가 소폭 반등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 대선이 현재 바이든이나 트럼프나 어느 쪽으로 좀 치우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 대선에 따른 불확실성도 당분간 이어진다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는 우선은 언택트 중심의 성장주 차익실현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 될 것이고요. 미중 간의 마차 확대 이 부분이 개인들의 투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 시장에서 삼성전자라든지 뭐 자동차라 이런 쪽이 받쳐주면은 어느 정도 하락은 제한될 수 있는데 그동안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었던 쪽에서 그리고 신용이 많던 중소형 코스닥 쪽에서가 경계감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을 봤을 때 옵션 포지션 자체가 310에서 310.5 이 라인인데 317.5라는 자리 때를 넘어가면 위가 열리게 되는데 결국 못 넘긴다 되기 때문에 결국 지수는 2330에서 2410포인트 이 사이에서 갇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전체적인 그림은 똑같습니다. 9월에서 10월은 경기 관련 중심의 가치주 비중을 키우자 이 관점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택트 성장주에서 정체 성장주를 좀 가는 것이 좋은데 정체 성장주에서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온 그린 누딜이라는 것들 차익 실현 없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밴드는 동일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50선보다 830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대까지 떨어진다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텐데 이 자리는 절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도 이제 차별화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고 디스플레이 여전히 강세 동일하고 지배구조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된 국회가 개의를 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삼성생명법 여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 부분이고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에 대한 정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모멘텀 받느냐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업종에다가 좀 더 무게를 실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만기만 잘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